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균형 감각을 갖는 게 중요한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먼저 각 신문의 일면 톱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세계 경제 덮치는 차이나 리스크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 쪽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겠죠. 여기 있습니다. 애플 중국 시장 판매 급감에 분기 실적 추정치를 대폭 하향했습니다. 그 바람에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일본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뭔가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청와대 비서실 개편설이 정가에 떠돌았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아주 콕 집어서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청와대 후임 비서실장 노영민 주중대사 유력 이렇게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요. 이르면 다음 주 초 개편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는 김의겸 현재 대변인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관심사였던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될 듯하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전한 기사인데 오늘 이와 관련된 청와대 입장 발표가 아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 지금 잠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기사가 일면 톱으로 실렸군요. 작년 11월 잠적 한 달 뒤 신변보호 요청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요. 조성길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국정원은 이탈리아에서 보호할 이탈리아 당국이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이탈 지금 잇따르는 현상인데요. 조현중 당 검열위원장의 아들이라는 설, 그리고 고위층의 자녀라는 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사진을 보십시오. 달의 뒷면, 인류가 처음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달의 뒷면은 누구도 가보지 못했고 어떠한 모습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중국 탐사선 창어 사호가 첫 달 뒷면에 처음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달의 뒷면을 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미국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사실 우주 개발에는 미국이 가장 앞서간다는 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는데 달에는 뒷면에는 더군다나 중국이 가장 먼저 갔습니다. 미국이 글쎄 반길까요? 불편해할까요? 자, 일면 기사 지금까지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한민수 동국대 개공교수,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다룰 핵심 이슈를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 신재민과 손혜원, 그리고 북한 금고지기 망명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한국 쓰레기.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다 모두 궁금한 주제들로만 저희가 좀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요. 청와대 인사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인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곧 있을 거란 보도가 계속 있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정무 홍보수석 등 이른바 임종석 라인이 퇴진하게 된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무수석은 한병도 정무수석, 지금 홍보 쪽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맡고 있는데 방금 전에 본 일면 기사대로라면요. 다 교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임종석 라인 퇴진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죠. 이 기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개편에 나선 것은 경제 상황 악화와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여권 내 기류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교체는 지금 사실상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은 청와대 참모이면서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라며 언제까지 임 실장을 곁에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정쇄신의 의미도 있지만 임종석 실장 개인의 정치적인 향배와도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군요. 내용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이렇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도 교체 가능성, 후임엔 서훈 국정원장 거론 이렇게 돼서 꽤 큰 폭의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아침 신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논설위원님. 그동안 예측은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자 신문들은 구체적으로 인물이 등장을 했고요. 시기는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예,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사실상 뭐 다음 주 초라는 거는 뭐 일요일에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월요일이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실상 이미 다 정해놓은 상태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나 타이밍상 지금이 가장 적기인 거죠. 예. 사실 적기라고 하지만 뒤집어 보면 예.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씁쓸한 상황이죠. 가장 크게는 지지율 하락이라는 예.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히 지지율 숫자가 빠진다보다 벌써 최근 한 7개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경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거예요. 민심이 떠나는 이유는 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예. 쓸 수 있는 카드예요. 예. 통상 청와대에서 인사를 할 때 예. 내각에 대한 인사는 예. 여론에 떠밀리거나 야당의 요구에 떠밀려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 대통령의 비서진, 보좌하는 비서진은 언제 어느 때든지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청문회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도 아닌 거고. 예. 그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찬반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비서만큼은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써도 좋은 거 아닌가. 뭐 눈빛만 통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은 거지. 처음 이제 일을 같이 시작해보는 사람을 비서로 두고 일을 한다. 이건 누가 봐도 불편할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은 분위기나 타이밍상 가장 적기인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임박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노영민 주둥대사 얘기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민수 교수님. 네.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의 교체는 사실상 모든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도 또 이 청와대 기강 관련 보도가 이제 밤에 나왔는데 뭐 방송을 통해서 지난해 9월에 청와대 직원이 장성 인사 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갔다가 길에다 잃어버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봐서 단적으로 기강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교체가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문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오래 일했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좀 어떤 시각으로 이걸 좀 짚어봐야 될까요? 이전에 그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 인사 때도 인사를 하려고 임방하거나 이런 관측들이 나오면 가장 궁금한 게 이게 교체냐, 경질이냐, 그렇죠. 논란이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오래 일했으니까 바꿔주는 거냐 아니면 경질이냐 이 그렇죠.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공직 이것도 공직 기강이 해이된 거죠. 담배 핀다고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조사도 안 했다는 일단 거 보도는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나 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뭐 수차례 경고했다는 것도 지금 다들
여권 내에서 나온 거 그때 바로 바꾸거나 좀 더 일찍 조치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 뭐 비서실장이랄지 여러 수석들 이런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이제는 교체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걸 물론 뭐 지금 상황이 뭐 김태우 수사관이랄지 신재민 전 사무관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그 연말 지난해가 됐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 이른바 교체 수요를 정무수석실에서 쭉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한 이유는 내년이죠.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수석들이랄지 비서관들, 인원들 얼마나 교체될지 일체 다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때문에 특히 뭐 저기 그 임종수 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다 정치인들 출신이기 때문에 뭐 총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분위기 쇄신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조금 땡겨진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추 알려진 것보다는 그리고 이어서 청와대에 이어가지고 이제 뭐 내각까지 왜냐하면 내각에서도 이제 거기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분들도 입장을 좀 정해서 또 이제 당으로 복귀하거나 지역으로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도 나왔지만은 지금의 이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 차 정부가 맞아서 뭐 지지율 문제가 있든 뭐가 있든 새롭게 일신하겠다 하고 뭐 일단은 본인 참모진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내각까지 한다면은 새로운 동력을 또 얻을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또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초, 아니면 주말 동에 진짜 인사가 나온지는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도 최측근, 양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중앙일보 일면에요. 이런 기사가 있군요. 지금 중앙일보 기자가 만나서 들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양정철 대통령이 불러도 청와대 안 간다. 최근 며칠 동안 청와대 비서실 개편 얘기가 나오면서 양정철 전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제 비서실장으로도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본인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또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렇습니다. 어떤 자리 맡아도 날 주목한다. 그러면 청와대 쇄신 인사가 퇴색한다. 그래서 나는 불러도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여기 이제 사진은요, 과거 사진인데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요 내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수희 변호사. 일단 본인은 절대 들어갈 일이 없다. 그리고 출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사에서는 분명히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양정철 전 비서관은 어떤 점을 가장 우려했을까요? 지금 이제 이 보도된 거에 의하면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은 내가 들어갔을 때는 쇄신의 이미지가 없어질 거다. 많이 희석이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을 치르면서 본인이 영입한 인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 정권에서 끝내고 싶다. 뭐 이런 뭐 해명을 내놨어요. 여기 이제 인터뷰 내용은. 이거를 뭐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 믿을 거냐는 거는 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양정철, 뭐 전해철, 3B라고 했었죠. 3B. 삼철. 뭐 네, 삼철 뭐 이런. 그 전해철 의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이제 탈락을 했죠. 그리고 양정철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제 한간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이제 청와대에 진출을 하면서 그것도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면서 인사에 거의 힘을 못 쓰고 많이 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 뭐 돌아가는 걸 아시는 분들의 호사가들에게는. 근데 권력이라는 게 그리고 대통령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자칭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피한다는 거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밀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믿을 것은 이전에 원조들밖에 없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정우 교수님. 네.
지금 뭐 양정철 전 비서관은 스스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극구 부인을 하고 이제 해외로 갔습니다. 근데 일단 인사에서 멀어지듯 하는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저희도 소개했다시피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교체되고 그 자리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내정이 될 수 있다, 갈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노영민 주중대사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뽑힙니다. 자, 이 부분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정철 전 비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청와대는 고강도 업무이기 때문에 체력 정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체력 정년이라는 것이 체력 정년. 1년. 너무나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1년이면은 소진이 된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일하는 건 무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1기 비서진들의 경우는 1년 9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교체 시기는 됐고 더구나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또 지지율이 하락이 되니까 이걸 조기에 개편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1월 15일 전으로 할 것 같다. 그래서 구정 이후에 대대적인 쇄신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는 3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쇄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비서실장이 중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은 역시 이신전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노영민 주중대사가 적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집권 3년 차가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역대 정권 보면 이제 집권 3년 차에 다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 2기가 개편이 되면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새로운 상황을 좀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윤 의원님, 배종호 교수께서 방금 체력 정년이 있다 그러는데 청와대 근무라는 그 일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좀 보셨을 텐데. 제가 청와대 출입을 한 2년 해봤는데 일단 시간에서 아침 7시부터 회의를 하려면 청와대 주변에 집이 있지 않는 한은요. 새벽 5시부터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된다는 절대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저녁 약속을 사실 잘 잡지 못하죠. 다음날 당장 부담이 되는 거니까. 마치 우리 아침에 매일경제 이 담당 제작진과 비슷한 생활을 그렇습니다. 하는 새벽에 출근하는 모습이. 그건 생활 리듬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청와대 근무라는 건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거는 사실 국정을 조금 더 이렇게 버드 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좀 더 위에서 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위에서 아주 넓게 바라봐야 그럼요. 넓게 봐야 됩니다. 세부적인 일은 각 부처 다 맡아서 하면 되는데 조율, 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그만큼의 더 사안을 넓게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 정력을 더 많이 쏟아야 된다는 저도 체력 정년이라는 그 말이 아주 딱 와닿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어떤지를 국민이 제대로 시민들이 제대로 아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기자들도 제대로 아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미 이제 편제가 짜여져 있는 비서진을 공식적인 채널을 문재인 대통령이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집권하고 벌써 1년 7개월, 8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문 대통령이 인사나 정책에 귀담아 듣는 막후에 이를테면 비서나 어떤 별도의 채널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사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라인과 채널을 활용한다면 지금 얘기한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권력의 주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옛날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라는 얘기가 하나라도 나오면 저렇게 아무리 권부에서 밀려나 있어도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문 대통령은 공식적인 채널과 라인만을 활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양정철 전 비서관은 펄쩍 뛰면서 출국을 했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면 물론 뭐 집권 초기에 뭐 권력 다툼 이런 소문이 있었죠. 사실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는데 양정철 비서관이 오랜만에 그 인터뷰 기사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정부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부실장으로 역할도 많이 했고요. 또 대통령이 그만큼 서로가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되면 또 쇄신의 의지가 회색될 수 있다는 이런 또 일견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외국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 7개월 넘게 계속 돌아다니는 본인 얘기대로 이제 더 이상 거처할 데도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보면은 근데 또 아까도 나왔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믿고 의지할 또 비서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양정철 전 비서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이런 또 쇄신 분위기, 이런 또 여건에 맞지 않는 것들 본인이 또 먼저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언젠가 또 쓰임새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또 관측도 해봅니다. 제가 지난해 초에 양정철 비서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해외로 떠드는 거 참 괴롭다. 그러나 본인이 자꾸 국내에 머물 경우는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떠한 자리도 맞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듯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또 그렇군요.